축구를 하는데 항상 볼도 열심히 차고 이런저런 훈련들도 해보고 공 다루는 실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막상 연습을 하거나 또 경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 뭔가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끝까지 보셔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고 있는가, 이 중에서 뭐가 잘 안 되고 있는지, 뭐가 어떻게 안 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개선하는 방안들, 올바른 방법들까지 익혀보시면 확실하게 폭발적인 스피드와 파워를 토대로 축구 경기력을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리로 모든 동작들을 다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빠르게 달리는 이 속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과 가까이 갔을 때 안정적으로 몸을 지탱한 상태에서 그대로 드리블을 한다든지 패스를 한다든지 슈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리에서의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다 일어나줘야 되는데요, 그 다리에서의 움직임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포인트들을 생각보다 잘 짚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달리기부터 제대로 된 자세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달리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나는 원래 발이 느려서 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타고난 부분이 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타고난 부분 물론 있죠. 근데 그렇게 타고난 부분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으실 거면 이 영상 꼭 보실 필요는 없고요. 나는 원래 느리기는 하지만 좀 더 실력 향상의 욕구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내용을 잘 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이런 달리기 속도가 느리다라고 해가지고 애초에 달리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뭐 100m나 200m 이런 분들한테 달리기를 배우러 가서 달리기가 빨라진다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축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달리기, 앞으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상황도 있고, 윙쪽에서 포지션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이렇게 코너링을 하면서 이렇게 달려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앞으로 달려나가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던가, 갑자기 옆으로 확 튀어나간다든지 갑자기 뒤로 튀어나간다든지, 앞으로 달려나가다가 확 멈춰서 이제 슈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비해서 육상 레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작 자체가 매우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냥 가만히 멈춰서 있는 상태에서 준비 고 하고 다리를 앞뒤로 움직여서 상체 약간 숙인 상태에서 처음에 스타트 해주고 그 다음에 상체가 세워지면서 마지막 피니시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단순하게만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육상 레슨을 배워서 달리기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경기만 들어가면 느리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고 부분별로 나눠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아주 빠른 스피드 다양한 방향으로의 민첩성을 갖추게 되어서 실제로 볼 다루는 능력도 많이 좋아지실 거고요, 경기력 또한 굉장히 많이 상승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빠르게 달리는 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세로 달리는 경우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세를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해서 제가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다리가 뒤로 넘어가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리가 뒤로 충분히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그냥 그대로 공중으로 위로 들리게 되는 이런 양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빨리 달린다라고 하게 되면 다리로 땅을 뒤쪽으로 밀어내서 그 땅의 지면 반발력이 내 몸을 앞으로 밀어내게끔 만들어줘야 앞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텐데요, 근데 다리가 뒤쪽으로 충분히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다리는 땅을 아래쪽 방향으로 특히 더 힘을 많이 줘서 밀어내게 될 거고, 그러면 힘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위로 마치 점프하듯이 그렇게 달리는 양상으로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위로 갈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지 이걸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땅을 잘 밀어낸 다리, 이 다리는 이제 공중으로 들리게 되는데요, 이 공중으로 들렸던 다리가 그냥 그대로 지면에 스치듯이 해가지고 앞으로 가져가면서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자세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공을 다루는 내가 드리블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이렇게 됐을 때는 다리가 길게 뻗어지면서 동작이 이루어지기가 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공을 어떻게든 다루려고 다리가 앞쪽에서만 머무는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가 쉬운데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공을 필요한 만큼만 살짝만 터치해서 내가 다시 그 위치만큼 앞으로 이동하고 또 다시 공을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안 되기 쉬운 부분이 땅을 밀어낸 다리가 공중으로 들렸을 때 이 공중에 있는 다리로 발 뒤꿈치를 엉덩이까지 충분히 붙여준다라는 느낌을 가져가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달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져와 줘야 되겠고요, 이제 그게 잘 돼야 다리가 충분히 앞쪽으로 들려
들려서 다리가 앞뒤로 길게 뻗어지는, 이제 육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실제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자세가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다가 순간적으로 공을 터치해야 되는 순간에만 다리를 앞으로 순간적으로 뻗어서 살짝 터치해주고 그런 식으로 드리블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리를 접어주는 포인트, 그 다음에 다리를 앞쪽으로 들어주는 포인트까지 이렇게 다리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최대한 빨리 달려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다리가 길게 잘 뻗어지기는 하는데 뭔가 속도가 잘 안 나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이렇게 앞쪽으로 들려있던 다리가 땅으로 강하게 그냥 바닥으로 힘을 빼고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다리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떨어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리를 내가 몸쪽으로 아래쪽으로 당겨온다, 다시 약간 뒤쪽으로 당겨온다 라는 느낌을 가져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쭉 가져오면서 앞으로 가는 가속도가 있다 보니까 다리를 앞으로 뻗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다리를 앞으로 뻗어지게 되면 이건 이제 오버스트라이드라고 해가지고 다리가 앞에 있어서 오히려 내 몸을 뒤쪽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지면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내가 앞으로 가려던 속도를 지금 이미 땅을 충분히 뒤로 밀어서 주고 있었는데 그 속도를 멈추려고 하는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괜히 불필요하게 힘을 쓰게 되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다리가 앞으로 길게 뻗어지면서 이 햄스트링에 좀 무리가 많이 가는 그런 양상도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앞으로 뻗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가깝게 당겨와서 딛도록 하는 이런 포인트를 잘 신경 써야 되겠고요. 이 방향도 중요하지만 공중에 있는 다리를 땅으로 강하게 차준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공중에 있는 다리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서 결국 달리는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잘 가져가 줄 필요가 있겠고요. 달리기 같은 경우에 특히 잘 달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다리의 움직임에 더해서 상체 움직임을 잘 만들어줘야 달리기 속도가 잘 나기도 하고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게 그런 식으로 달릴 수가 있는데, 달리기만 하고 나면 다리라던가 이런 곳에 무릎이라든지 허벅지 뒤쪽 뒷벅지라든지 이런 곳에 무리가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자세를 봤을 때 이 상체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다리만 과도하게 무리가 되면서 동작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골반도 앞뒤로 움직여줘야 되고, 이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서 골반의 반대 방향으로 몸이 또 비틀리도록, 이런 식으로 몸이 전체적으로 비틀려서 이제 우리가 흔히 코어라고 불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 코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잘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토대로 이 코어에서 힘을 잘 써야 결국 앞으로 달려나가는 속도를 다리로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사용한다라는 감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면서 달리는 속도도 더 빨리 가져갈 수 있고 다리에 가해지는 부담도 코어 근육 쪽으로 좀 분산된다 라고 하는 것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코어뿐만 아니라요, 또 상체, 이 팔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데, 팔의 움직임이 사실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색하고 이상한 경우도 좀 많기는 합니다. 몸싸움을 하느라 이제 그 몸싸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애초에 팔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아주 빠른 속도에서 충분히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 나가서 완벽하게 잡았을 때 상대방도 봤을 때 자세가 되게 이쁘구나, 잘 하는구나 라는 느낌도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정석적인 자세를 한 상황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몸싸움 하니까 팔로 약간 옆으로 민다던가 팔을 옆으로 벌려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동작을 만들어 가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팔을 뒤로 충분히 보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을 앞으로 보냈을 때는 상체가 뒤로 이렇게 되고요, 팔을 뒤로 보냈을 때는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팔을 앞으로 보내서 상체가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상체가 뒤로 넘어가니까 앞으로 빨리 가기가 어렵고요, 팔이 뒤로 넘어갔을 때는 상체가 숙여지니까 이 상체 무게만으로도 이미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팔의 움직임은 앞쪽으로는 작게 이제 주먹을 턱에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고, 생각보다 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팔은 한 팔꿈치가 거의 좀 펴진 상태에서 팔꿈치가 한 어깨 높이 정도까지 올라간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팔이 앞뒤로 움직임이 충분히 크게 나타나도록, 앞쪽보다는 뒤쪽 방향으로 팔의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도록 해서 이 팔이 뒤로 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동작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달리기 자체를 이제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렇게 달리기 하는 걸 보고 나서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뛰어보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면
달리기 속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가 문제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순간적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빠르게 확 치고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육상에서 아니면 100m 달리기라던가 이런 시험을 볼 때 하는 그런 달리기 자세를 할 때 스타트 자세를 먼저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은데요. 다리를 앞뒤로 벌린 이 자세에서 자, 준비 고! 했을 때 여기서 얼마나 빠르게 잘 튀어나가느냐, 이걸 잘하는 게 축구에서 얼마나 폭발적인 스피드를 만들어내느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자세를 만들었을 때 보면 다리를 앞으로 해서 준비 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다리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들어서 가져간다던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자, 준비 고!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다리를 그대로 고정해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얘를 오히려 뒤쪽으로 이렇게 뻗으면서 간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순간적으로 가속을 할 때는 앞서도 팔 움직임 말씀드리면서 상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체가 숙여지면서 가줘야 이 상체 무게로 인해서 앞으로 빠르게 달려나갈 수가 있는데, 준비 자세를 잡고 있다가도 상체를 숙이고 있다가도 여기서 준비 고! 하면 상체가 확 세워지면서 달려나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면 순간적으로 다리에서 모든 움직임, 땅을 밀어내주고 밀었던 다리를 들어서 접어주고 앞으로 들어주고 땅을 강하게 차주고 또 몸을 비틀어주고 팔도 크게 움직여주고 이런 움직임들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나오게끔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자체를 애초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준비해서 빠르게 달려야지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포인트들, 이 각각의 포인트들 중에서 내가 지금 이번에는 어떤 포인트가 안 됐구나, 어떤 포인트가 좀 잘 됐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잘 안 됐던 포인트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스타트 자세를 먼저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근데 축구는 100m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축구는 100m 달리기가 아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튀어나가야 된다던가 이런 상황들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준비 자세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신호를 드릴 테니까 준비 고! 하면 바로 한번 튀어나가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준비 고! 막 이런 식으로 자세가 엉성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 자세를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순간적으로 확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고! 하면 순간적으로 확 다리 벌리면서 이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멈칫한 상태를 보여드렸지만 순간적으로 이 자세를 잘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경기 보거나 선수들 경기할 때 보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 살짝 뭐 움직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지도록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순간적으로 확 튀어나갔을 때 준비 자세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들을 잘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지만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렇게 좌우로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옆으로 확 빠르게 어떻게 달려나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앞으로 달릴 때와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여기서 뒤에 있는 발,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 자세 잡았을 때 뒤에 있는 발로 땅을 밀어내는 포인트 말씀드렸었죠. 이때는 발의 방향이 약간은 다르기는 합니다. 다리가 충분히 벌어진 상태에서 이 다리 엄지발가락 쪽으로 땅을 옆으로 밀어내는 포인트, 옆으로 밀어내는 포인트를 가져가 줘야 되고요. 옆으로 밀었으면 이 다리를 또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주도록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느낌을 잘 가져가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대로 가도 충분히 빠를 수도 있겠지만 얘를 오히려 살짝 당겨오는 식으로, 그러면은 이 당겨오는 것만으로도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몸 전체의 무게중심으로 인해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포인트도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의 움직임이 크게 세 가지, 땅을 밀어내는 포인트, 밀었으면 들어주는 포인트, 들어서 비틀어주는 포인트, 그 다음에 이쪽 팔을 당겨오는 포인트,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잘 되고 있는지 미는 것부터 연습해보고 몸을 비틀어주는 포인트도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몸을 당겨와서 이대로 넘어지려고 하는 이런 느낌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잘 된 상태에서 여기서 준비
고! 여기서 준비 고! 하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준비 자세를 완벽하게 잡은 상태에서 팍 치고 나가는 연습. 요거 먼저 잘 한번 해보시고, 이게 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도 앞으로 이렇게 달려나갈 수도 있을 거고, 가만히 있다가도 이쪽으로 달려나갈 수도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 자세가 완벽하게 잡힌 상태에서 전후좌우로 튀어나가는 그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뒤쪽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 방향도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거나 아니면 살짝씩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확 튀어나가야 될 때 이런 식으로 방향을 확 전환하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다리를 한쪽을 앞으로 뻗어주면서, 그럼 이 다리로 땅을 밀어내면 몸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지면 반발력. 항상 중요한 개념은 어디로 내가 움직여야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 다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몸통, 상체 각도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방향 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런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럼 나는 잘하고 있나? 라는 것들을 한번 시합 경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찍어보시면서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다리를 순간적으로 반대로 못 뻗었네 라고 하는 것들 잘 챙겨가셔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확 치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확 멈춘다던가 방향을 전환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멈추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에서 슈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슈팅을 할 때 보면 다리로 아무리 힘을 줘도 공이 세게 안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확 멈춰야 될 때는 이렇게 뒤꿈치로 땅을 밀어내주는 포인트를 잘 살려서 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게 멈춰야 되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이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땅을 밀어내줘야 되고요. 이 밀어내면서 다리 방향이 가능하면 지면에 수평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다리가 그냥 이대로 수직으로 뒤덮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다리는 몸을 멈추는 힘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순간적으로 앞으로 길게 뻗어주는 포인트. 이게 잘 돼야 이제 슈팅할 때도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어서 앞으로 달려나가던 속도를 멈추고, 그 멈췄던 몸의 파워를 이 스윙하는 다리 쪽으로, 킥을 차는 다리 쪽으로 전이 되게 되면서 결국 앞으로 달려나가는 속도도 강한 공의 파워로 만들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잘 신경을 써서 빠르게 멈추는 포인트 잘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멈추는 게 이게 잘 응용이 되면요, 멈추는 것에서 방향이 전환되는 것까지 이렇게 잘 이어나갈 수가 있겠는데요. 다리가 앞으로 길게 뻗어져서 확 멈추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 달린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달려나가서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이런 것도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와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 멈출 때는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어주고, 또 멈추는 것과 더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또 이동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길게 뻗어서 이쪽 방향으로 땅을 밀어내고 몸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포인트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축구에서 앞으로 빠르게 달리는 방법, 순간적으로 전후좌우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빠르게 순간적으로 확 치고 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빠르게 멈춘다던가 방향을 전환해서 달린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몸의 사용 방법,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걸 그냥 보고 바로 구현하세요 라고 해서 잘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괜찮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고 한데, 아마 이런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선수들을 훈련하거나 선수를 운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보시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견본이 되는 자세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견본이 되는 자세를 보고서 나는 이 선수처럼 돼야지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따라 하실 텐데, 그걸 막상 내 몸으로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세를 한번 쭉 찍어 보시면서 지금 제가 천천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세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내 자세가 잘 구현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체크하지 않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이제 그걸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내 몸에 어떤 근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힘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땅을 밀어내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거기에 힘이 충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그걸 몸으로 제대로 구현하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영상 하나하나를 좀 찍어서 보고, 그걸 토대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여러 가지 보강 운동이라던가 그 운동을 하기 위한 그 자세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전 단계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런 전 단계들부터 쭉쭉 밟아 나가서 결국 최종적으로 시합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구현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지까지
진짜 뭐 심각하게 몸치인 경우 뭐 진짜 공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걸 공을 제대로 차지도 못한다, 아예 건드리지도 못한다, 뭐 이런 정도로 몸치인 분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진짜 아주 어리고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초등학생이라던가 이런 친구들도 훈련을 좀 많이 시켜봤거든요. 성인 돼서 몸이 좀 이미 망가지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불편하고 망가진 몸 상태를 케어하면서도 그렇게 퍼포먼스를 만들어드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직접 축구를 하는데 나는 실력을 높이고 싶은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디테일, 아주 일부만을 말씀드린 거긴 하거든요. 이 안에 있는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주 기본적인 단계부터 밟아 나가시다 보면 뭐 물론 바로 완벽하게 잘 된다 이거는 어렵지만, 내가 뭐가 안 되고 있었구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만 해도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한번 링크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잘 안 되시는지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도 따로 또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